안녕하세요. 금융아침마입니다. 오늘도 문의 주신 채무자 한 분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현재 직장인이십니다. 직장인이시고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분.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에요. 4대 보험이 적용이 되시고 재직 기간은 약 한 3년 정도 되신 분입니다. 연봉은 3,800만 원 정도 되시고요. 현재 이분께서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을 보면 지역농협 있죠? 지역농협에 2천만 원 있고, 이 뒤로 카드론이 1690, 그리고 또 다른 카드론 920, 그리고 또 카드론 550, 그리고 현금 서비스가 50만 원. 이렇게 해서 총 5,410만 원을 이용하고 있어요. 자, 내용 보면 지역농협은 뭐 2금융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뭐 1금융처럼 이자가 좀 낮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에요. 근데 나머지가 이제 딱 봐도 문제죠. 카드론, 현금 서비스. 이 내용만 봐도 이제는 이분이 왜 문의를 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감이 잡힐 겁니다. 맞습니다. 얘네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채무 통합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. 채무 통합. 자, 그러면 일단 뭐 대출 내역을 보니까 총 부채가 5,410만 원에 연봉이 3,800 대비 부채 비율이 좀 높긴 하지만 저금리 비중이 그래도 나쁘지가 않아요. 나머지 카드론하고 현금 서비스만 보면 약 이게 3,410만 원 정도 됩니다. 연봉으로 따지면 연봉의 100%도 조금 안 되죠.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소득 대비 이제 채무 통합을 하기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나쁘진 않아요. 그럼 이제 다음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게 신용 점수죠. 신용 점수가 나이스가 757점, KCB가 648점. KCB는 그나마 다행히 괜찮은 것 같은데 나이스가 좀 낮아요. 나이스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? 뭐 물론 카드론 이렇게 이용을 해서도 있겠지만 이게 문제죠. 이거 현금 서비스. 현금 서비스는 매달 대출이 발생한다고 했죠. 받을 때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 점수가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,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가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싶어서 채무 통합으로 가조회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. 4,200만 원까지 가능하고, 그리고 금리가 14.2%가 주어졌어요. 자, 4,200만 원. 그러니까 이걸 대안하는 조건이죠. 통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4,200만 원. 나머지는 뭐 원하시면 여유자금으로 챙기면 된다는 얘기고. 자, 그러면 일단 금액적인 면에서는 좋아. 그럼 금리 14.2 신용점수의 14.2%면 일단 제가 봤을 땐 적용된 금리가 나쁘진 않아요. 그런데 이 신용점수에서 봤을 때 금리인 거고, 채무자가 이용하고 있는 얘네들 이제 금리가 중요하죠. 그러니까 이 금리를 뭐 여쭤보니까 뭐 13%부터 해서 뭐 18% 있고, 그런데 평균 이자를 보니까 약 한 15% 정도 대략 이 정도입니다. 그러면은 채무 통합을 하고 난 이후의 금리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리하고 차이가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이건 뭐 고민 하나만 하지.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되지. 현재 특히나 이게 월 납입 금액이 얼마냐면 월 약 한 12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걸 이용할 때 고객님께서 뭐 어차피 본인 뭐 여유자금 필요 없고 이것만 통합을 원하셨거든요. 그러면 3,410이니까 10만 원은 뭐 채무자가 알아서 감당치고 약 3,400만 원. 3,400만 원을 14.2%에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
이게 10년으로 하면 약 53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리고 이게 6년으로 했을 때는 월 약 한 70만 원 정도. 70만 원 정도가 월 납입 금액이에요. 월. 자, 그러면 120만 원에서 10년에 53만 원. 절반이 넘는 금액이 줄어버려, 납입 금액이. 6년으로 하더라도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이 줄어버리고.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 없죠. 무조건 해야 되죠. 그런데 이제 채무자분이 일단 좋긴 한 것 같다. 그런데 왜 똑같은 금액인데 여기도 3,410만 원, 여기도 3,400만 원. 왜 똑같은 금액인데 이건 이렇게 납입 금액이 적고 제건 이렇게 많죠?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채무 통합을 하면 좋다고 제가 항상 떠들어대니까 내가 건수가 많으니까 일단 하나로 묶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왜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납입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이거죠. 자,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. 간혹. 이걸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. 자,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똑같은 3,400만 원, 똑같이 3,400인데 얘네는 53만 원, 10년 하면 53만 원, 6년 하면 70만 원. 얘는 120만 원 납입 금액이. 어떻게 절반 이상 이렇게 차이 나냐 이거예요.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. 10년 하면은 6년 하면은 상환 기간이잖아요. 이 3,400을 10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죠. 혹은 6년 동안. 자,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많냐 이거죠. 바로 얘네들도 상환 기간 때문에요. 여쭤보니까 뭐 적게는 이제 뭐 몇 개월 남았다 하더라. 적게는 10개월에서 많게는 뭐 한 30개월 정도. 이용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이용한 지 상당히 오랫동안 된 것도 있고. 그러면은 얘네들은 자, 간단히 생각해 보게. 길게가 30개월이에요. 30개월. 30개월은 3년도 안 돼요. 나는 죽어라 3년간 이거 내면 이거 다 없어져. 3년간 이거. 근데 얘는 죽어라는 안 내도 돼. 조금씩 내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여유 있게 내. 항상. 근데 10년간 내야 돼. 10년간 내야지 없어져. 이 대출이. 얘는 3년이면 없어지는 것이고. 그러니까 이 3년짜리 예를 들어서 이게 평균 3년이다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이 3년짜리를 이 짧은 걸 갖다가 10년으로 쭉 가늘게 길게 늘려버린 거예요. 이게 비유가 맞나 모르겠는데 짧고 굵게 끝나는 거고 길고 가늘게 끝나는 거예요. 이 차이라는 거죠. 납입 금액을 많이 내면서 빨리 끝내버리는 거, 납입 금액을 적게 내면서 길게 가는 거.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이 납입 금액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고객님께 얘기를 들었죠.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하시고, 그럼 내가 10년이나 이걸 내야 돼? 고객님 10년 너무 길면 6년짜리도 6년이나 내야 돼? 나 이제 30개월이면 끝나는데?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써야 될지, 이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을 잡는 게 딱 하나 있죠.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. 자, 일단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. 얘네들이 월 120만 원인데 고객님께서 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내가 120만 원을 납부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. 큰 문제 없고 앞으로 나는 대출 이용할 일도 없고 그러면 저는 이거 추천 안 드립니다. 왜? 아니 말 아까 최고 30 이거 하나는 10개월 하나가 15개월이었나? 15개월 10개월 내년 뭐 한 3, 4개월이면 끝나나요? 그거 끝나고 또 한 내년 한 10월이나 11월 되면 또 하나 끝나버리는데 갈수록 이제 납입 금액은 이거 하나 끝나면 더 줄어들 거 아니야.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간다 치고 금액이 더 뭐 얼마가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80 하락했다 60 하락했다 이렇게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30개월만 지나면 이 모든 대출은 없어지니까 대출 받을 일도 없고 내가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도 없다. 그러면 저는 채무통합 상품을 추천을 안 드립니다. 그냥 이대로 이용하세요.
대출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갚는 게 좋은 거니까 이대로 이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, 이 내용, 채무 통합을 해야 되는 내용은 내가 현재 월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. 생활의 부담이 너무 커. 생활 자체가 힘들어.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 이유도 생활비가 없어서 이용했어. 이렇게 생활이 근근히 이어가는 거. 정말 힘들게. 아니면 이건 현금 서비스 이용한 게 생활비 때문에 이용했다면 이건 빚내죠. 빚을 내서 이 빚을 또 갖고 있는 거라고 똑같거든요. 이게 바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또 무슨 일이 하나 조그만 일만 터져도 또 대출을 여기서 또 받아야 돼.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빚이 빚을 낳고 또 빚이 빚을 낳고 결국엔 이렇게 커져서 더 이상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요. 왜? 여유가 하나도 없으니까. 이런 경우 정말 아닌 말로 더 이상 만약에 대출이 안 되거나 현금 서비스 안 되면 나 당장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부터 연체하게 생겼다. 이런 분이다. 그러면 무조건 통합을 해요. 아닌 말로 이 금리가 14%가 아니라 18%가 된다고 하더라도, 이제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통합을 해서 이 납입 금액을 줄여야 돼요. 월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. 여유 자금이 이제 남게 되잖아요. 120만 원씩 내다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 낸다고 쳐봐요. 얼마에 70만 원을 줄인 거야. 70만 원을. 그 70만 원을 꼭 잘 저축을 해야 돼요. 잘 챙겨놔야 돼요. 자, 이 얘기는 뭐냐. 내가 그래 정말 이제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연체할 수도 있어.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죠. 53만 원 이제 줄여놨어. 70만 원이 가까이 줄여놨는데 70만 원이라 이제 주머니에 여유가 생기잖아. 그러니까 에라이씨 냉장을 저번 달에 내가 못 먹은 술 이번에 먹어버리고 저번에 못 산 옷 사버리고 뭐 사고 놀러 가버리고 여행 다니고, 예, 매달 70만 원이 남으니까 그동안 못 썼던 거 써보자. 이렇게 해버리면 이때하고 틀릴 게 없어요. 돈을 하나도 모으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대로 써버리면 이때하고 틀릴 게 없어. 왜? 또 뭔 일 딱 터지면은 바로 또 대출 또 받아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 남는 돈, 여유자금은 반드시 저축을 해야 돼요. 그래가지고 그 저축, 예를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1년짜리 적금이에요. 1년 동안 적금을 넣어서 적금 딱 타면 10년이라서 원금이 많이 남아요. 내가 1년 동안 갚았다 치더라도 9분의 1이 줄어든 게 아니야. 더 많이 남아. 그럼 원금을 그 적금 받은 걸로 일부 중도 상환을 하라는 거예요. 그럼 원금이 딱 줄어버려. 원금이 줄어들면 월 납입금이 더 줄어요. 이제 여기서 원금이 더 적으니까 더 줄어. 또 그만큼의 것을 또 1년 동안 적금을 넣으라는 거예요. 제가 왜 1년 동안 적금을 넣어라? 이거 중도 상환,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잖아요. 혹시라도 뭔 일이 딱 생기면은 내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뭔가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아무것도 없어버리면 또 대출 받아야 되잖아. 근데 1년 동안 적금을 넣다 보면은 혹시라도 뭐 조그만 하지만 목돈이 좀 들어갈 일이 생겼어. 그러면 그 적금 해약에서 그걸로 메꿀 수 있잖아요. 내가 대출을 더 안 받아도 되잖아요. 대출을 더 안 받아야 돼. 안 받으면 난 빚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 거야. 이래야지 빚이 안 늘어나는 거라고요. 그래서 적금을 넣고 돈 나갈 데가 없네? 그러면 만기 타면 원금 일부 딱 상환하고 또 적금 또 납입금이 줄어드니까 또 남는 여기 작은 만큼 또 적금을 들어가고, 그렇게 해서 원금을 조금씩 까가 나가면 10년이 갈 필요가 없지. 10년이 갈 필요가 없죠. 몇 년이면 끝나버리죠, 이런 것은. 그러니까 반드시 남는 자금은 저축을 해야지. 그 돈으로 지금까지 못 썼던데 써버리면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. 그거 꼭 알아두시고. 자,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. 채무 통합을 해야 될 내용이야, 분명히. 그런데 내가 이 월 납입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나 이거 메꿔놨는데 별 문제 없다. 그리고 앞으로 나 대출 받을 일도 없고, 그러면 그냥 이대로 이용하세요. 그냥 납입하세요. 왜?
납입 기간이 이건 짧으니까 그만큼 빚을 빨리 갚아요. 그런데 나 납입금이 너무 많아서 곧 연체하게 생겼어. 아니면 또 대출받아야 돼. 그러면 통합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. 그래가지고 월 납입 금액을 줄여놔야 돼요. 그래야지 대출받을 일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. 왜? 여유자금이 생기잖아요. 여유자금 잘 저축이 됐다가 혹시라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그 돈으로 쓰거나, 목돈 안 필요하면 대출금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데 쓰면 되는 거니까. 이렇게 본인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내가 이용을 안 해도 되겠다, 아니면 꼭 이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